이 고양이는 자신을 버린 사람을 다시 마주했고 그 순간 온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던 거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 그리고 그곳에는 한 마리의 품종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집안은 평온했고 고양이는 자신만의 안전한 공간 속에서 매일을 보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는 것이 일과였고 저녁이 되면 주인의 무릎 위에서 잠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높아지는 목소리, 세게 닫히는 문, 날카롭고 거친 발걸음 소리. 고양이는 그 변화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공기가 달라졌고 집안의 온도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고양이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숨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침대 및 옷장 구석, 소파 뒤편. 안전하다고 느껴지던 집이 이제는 낯설고 두려운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주인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고 밥그릇 앞에 가는 것도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고양이는 갑자기 박스 안에 담겼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스는 차 안으로 옮겨졌고 차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 흔들림, 그리고 낯선 냄새들. 고양이는 박스 안에서 몸을 움츠린 채 떨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혹시 병원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집일까요? 차는 그리 오래 달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멈춰섰고 박스가 어딘가에 내려졌습니다. 박스가 놓인 곳은 어둡고 낯선 골목이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엔진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고양이는 집을 잃었습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따뜻한 방바닥도, 부드러운 담요도, 정해준 시간에 나오던 밥그릇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박스에서 나온 고양이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길 위의 삶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먹이를 찾으려 하면 사람들에게 쫓겨났고 몸집 큰 길고양이에게 영역 싸움에서 물리기도 했습니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배고픔은 끝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살 때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차 밑에서 몸을 웅크린 채 떨어야 했습니다. 온몸이 젖었고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한 번은 차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꼬리를 스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공포는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한참 동안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 위험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무엇이 튀어나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 소리, 술 취한 사람들의 고함 소리, 모든 것이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양이는 한 마리의 길고양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며 걷는 고양이였습니다. 사람에게 맞아서 한쪽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고양이였습니다. 그 눈빛은 깊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면 무조건 도망치고 소리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이 고양이는 경찰서 근처를 자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곳이 조금은 안전하게 느껴졌던 걸까요? 불이 밝게 켜져 있고 사람들이 항상 있고 다른 길고양이들이 덜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처음에는 고양이를 쫓아냈습니다. 위생 문제도 있었고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매일 같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다가 사람이 없을 때만 조심스럽게 나타나 사료를 먹었습니다. 비가 오는 밤에도 눈이 내리는 새벽에도 고양이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점점 이 고양이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떠다 놓았고 누군가는 사료를 조금씩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여전히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순찰차의 불빛이 켜진 순간 고양이는 갑자기 몸을 낮추며 심하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특정한 차량 소리에 반응하는 것 같았고 특정한 향수 냄새를 맡으면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경찰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길을 잃은 고양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고양이에게는 분명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물보호소와 협력해서 고양이를 구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쉽지 않았습니다. 첫날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고양이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재빠르게 도망쳤습니다. 포획망을 보는 순간 경계심을 드러냈고 어떤 미끼에도 쉽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뢰를 얻는 것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보호소 직원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 사료를 주고 말을 걸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먼저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 날, 비가 거세게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고양이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젖었고 기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제야 고양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온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보호소 직원의 손에 안긴 고양이는 축 늘어진 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는 마침내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보호소로 옮겨진 고양이를 검사하던 중 마이크로칩이 발견되었습니다. 칩에는 등록 이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름, 품종, 등록 날짜, 그리고 이전 주인의 정보까지. 이전 주소가 존재했고 등록자의 정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보호소 상담 기록에는 유기 추정, 학대 노출 가능성이라는 메모가 남겨졌습니다. 수의사의 검진 결과 고양이는 영양실조 상태였고 여러 군데 상처가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수치도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치명적인 부상은 없었습니다. 치료와 관리를 받으면 회복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고양이의 입양 공고가 올라갔습니다. 사진 속 고양이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이 여러 번 보호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고양이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고양이가 먼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고양이가 편안해할 때까지 조용히 있어 주었습니다. 책을 읽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방문 끝에 고양이는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m 거리를 유지하더니 그 다음엔 2m, 그 다음엔 1m. 어느 날은 여성의 다리를 살짝 스치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성은 고양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양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방 구석에만 숨어 있었습니다. 밥도 사람이 없을 때만 먹었고 화장실도 조심스럽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을 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 햇빛이 따뜻해. 저녁 맛있게 먹어. 잘 자. 매일 봐. 고양이가 대답하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점점 고양이는 집사의 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라왔고 밤이 되면 같은 방에서 함께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는 고양이가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에 세심하게 반응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천천히 눈을 깜빡여 주었고 고양이가 다가오면 손을 내밀어 냄새를 맡게 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이어지던 어느 날 집사의 친구가 놀러 오기로 했습니다. 평범한 방문이었습니다. 집사는 고양이가 낯선 사람을 보면 조금 경계할 수는 있겠지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몇 번 다른 손님들이 다녀갔고 고양이는 숨어있긴 했지만 극심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양이의 몸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동공이 크게 확장되었고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뒤로 젖혀졌고 수염이 팽팽하게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하악질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고양이는 전에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극도의 공포 반응을 보였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고 등이 활처럼 휘어졌습니다. 입에서는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고양이는 재빨리 숨을 곳을 찾아 사라졌습니다. 침대 밑 가장 깊숙한 곳으로 파고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을 최대한 작게 웅크리고 벽에 등을 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집사는 당황했습니다. 고양이가 입양된 이후 이렇게까지 심한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동물병원에 갔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얘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친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얘 어디서 입양했어? 보호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정적이었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급히 집을 떠났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집사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고양이의 반응이 너무나 특이했고 친구의 태도도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차라도 마시고 갔을 텐데 5분도 안 되어 급하게 떠났습니다. 집사는 바로 보호소에 연락했습니다. 초기 구조 기록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호소 측에서는 마이크로칩 등록자의 이름과 정보를 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조 당시 상황, 고양이의 상태, 발견 장소 등의 정보도 함께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인근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고양이가 발견된 시기의 영상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협조적으로 당시 CCTV 자료를 검토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영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한 차량이 골목에 들어와서 박스를 내려놓고 떠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차량 번호판이 보였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박스를 내려놓는 시간은 채 30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번호를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차량은 집사의 친구 소유였습니다. 등록 정보, 차종, 색상 모두 일치했습니다. 추가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친구의 과거 SNS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이 고양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우리 집 새 식구. 너무 귀여워. 사랑스러운 내 고양이. 같은 문구와 함께 사진이 올라온 시기는 마이크로칩 등록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심지어 고양이 이름까지 마이크로칩에 등록된 이름과 같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맞아떨어졌습니다. 친구는 과거에 이 고양이를 키웠던 사람이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고양이를 골목에 유기했던 것입니다. 동물 유기 및 학대 혐의로 정식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CCTV 영상, 마이크로칩 기록, SNS 사진, 그리고 고양이의 극심한 공포 반응까지 고양이가 그 사람을 알아보고 보인 반응이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친구는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자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친구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이 부과되었고 일정 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할 수 없는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고양이와 집사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전과 기록도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고양이는 따뜻한 거실 한가운데에서 햇빛을 받으며 평화롭게 잠들어 있습니다. 문이 닫혀도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발소리가 들려도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집사가 외출했다가 돌아와도 현관까지 마중 나옵니다. 밤이 되어도 쫓겨날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박스를 봐도 떨지 않습니다. 차 소리에도 예전처럼 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가끔 악몽을 꾸는지 자다가 깨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집사는 부드럽게 쓰다듬어주고 괜찮아, 안전해, 여기는 내 집이야 라고 속삭여줍니다. 고양이는 집사의 손길을 조금씩 진정하고 다시 잠듭니다. 이 고양이는 자신을 버린 사람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트라우마는 오래 남는 법입니다. 특정한 냄새, 특정한 소리, 특정한 상황은 여전히 고양이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진심으로 지켜줄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곁에 있어줄 사람, 자신의 아픔은 이해하고 치유할 시간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힘이 듭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이제 압니다. 진짜 집이 무엇인지를. 집이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안전하고 사랑받는 곳이라는 것을, 언제든 돌아갈 수 있고 언제나 받아줄 사람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요. 유기는 범죄입니다. 생명을 버리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든 개인 사정이든 그 어떤 이유도 한 생명을 길거리에 버려도 된다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물은 기억합니다. 그들이 겪은 고통을, 두려움을, 그리고 배신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이 고양이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도 트라우마는 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동물은 다시 사랑하는 법도 배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라도 진심 어린 사랑 앞에서는
다시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이 고양이가 그랬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다시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한 마리 고양이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수많은 유기동물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매년 수만 마리의 동물들이 버려지고 그중 많은 수가 안락사되거나 길 위에서 죽어갑니다. 하지만 이 고양이처럼 운 좋게 구조되고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기한 사람이 처벌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동물 유기는 더 이상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그들은 여러분을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그러니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유기가 아닌 정식 절차를 밟아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거나 보호소에 인계해야 합니다. 길거리에 버리는 것은 범죄이며 그 생명에게는 죽음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유기동물을 발견한다면 가능하다면 도와주세요. 보호소에 연락하거나 물과 음식을 제공하거나 SNS에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고양이는 운이 좋았습니다. 경찰서 근처를 맴돌았고 관심 있는 경찰들을 만났고 보호소로 구조되었고 좋은 집사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기동물이 이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 모두가 이 고양이처럼 따뜻한 집을 찾기를, 그리고 다시는 버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기를, 모든 반려동물이 평생 사랑받으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